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쌓인다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조금 아플 순 있죠. 좀 불편할 수 있죠, 호흡기가. 근데 이게 생명과 직결된다거나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거나 이 정도가 될까요, 조 박사님? 네,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기 사망률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뭐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미세먼지를 흡입했기 때문에 제명이 못 살고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야, 이 표현 예. 제명에 못 산다. 예. 그거를 통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그 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네. 31명 꼴로 미세먼지에 의해서 조기 사망하시더라. 라는 그런 계산 결과들도 있고요. 그게 그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81명, 10만 명당 81명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뭐 2배 이상 높지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곳들보다는 우리가 수치가 조금 더 높은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수치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량이 더 낮은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가 우리나라보다 그 10만 명당 3만 명 수이 더 높아요. 왜죠? 예, 그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겠지만 그 나라들은 이미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먹었을 때 더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더 상대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노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진입했다고 보는 네. 시각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도 가속화가 될 거란 말이죠. 야, 그럼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최근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2060년도에는 그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갈 거라고 말을 하고요. 야, 지금보다 한 31명에서 1000명이 되는 거니까 30배 이상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등이 될 거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었어요. 이 정도면 세계에서도 거의 뭐 예, 맞습니다. 세계에서도 순위권에 아시아에서는 1등이니까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몰라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미세먼지로 인한 이 피해를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사실 런던 스모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생명과 관련된 부분만 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피해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그 스모그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이제 인구 밀도가 낮았잖아요. 사람이 더 적게 살았었잖아요.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단 한 번의 그 그러니까 사고라고 보기도 이제 어렵고 우리 당연하게 그냥 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10,000명이 돌아가신 거죠. On the evening of the third day, the smog was at its very worst. It was so vile to breathe, people tried to protect themselves by covering their mouths with scarves and handkerchiefs. My grandmother insisted.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제 발암 물질이다라는 예.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 1급 발암 물질이다. 예. 1급 발암 물질 다른 건 뭐가 있나요? 이 밖에? 1급 발암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계에서 나온 모든 그 역학조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한 1000여 종이 넘는 물질들에 대해 가지고 암 위험성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총 5등급으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 1등급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이거 먹으면은 암 걸리더라라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이 예, 돼. 확실하게 증명이 된. 그래서 확실하게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술, 담배, 담배. 그리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의아하셨나 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가공육, 햄 소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햄 소시죠? 가공육도 1급 발암 물질이고요. 벤조피렌이라 가지고 아마 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시꺼먼 부분, 탄 탄 거. 부분, 예, 탄 거 이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1급 발암 물질이고요. 거기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한 127종 정도가 1급 발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급이라고 그랬을 땐 굉장히 두려웠는데 네네. 햄이나 소시지 얘기하시고 탄 거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탄 거 먹고 안 걸리려면 탄 돼지를 먹거나 탄 소를 그냥 통째로 먹어야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거 치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1급 발암 물질인 것이 소량만 먹어도 바로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양을 섭취를 했을 때 확실하게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1급 발암 물질 방금 전에 제가 예를 설명드렸던 물질들, 뭐 술이나 담배나 가공육, 뭐 벤조피렌 같은 것들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제어가 가능해요. 외식 덜 하면 되고요. 술 덜 먹으면 되고요. 그렇죠. 그거는 예, 다 예. 의지로 가능한 거죠. 예, 의지로 가능합니다. 예. 근데 술 덜 먹어도 되는 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이게 차라리 내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적게 드시고요. 담배 끊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탄 부분 잘라서 먹고 이러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사람이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조절이 되죠. 예, 크게 불편은 없이 가능한데 미세먼지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미세먼지는 노출 시간을 봤을 때 사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노출돼서 죽을 때까지 노출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네요. 한평생 미세먼지에 노출됩니다. 네. 피할 수도 없잖아요. 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세먼지에서 암 발생 안 하려면은 결국에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흡입하는 양. 그럼 흡입하는 양을 줄이려면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기술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바다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혹시 뭐 그러면 땅에서는 안전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나 그 해양, 토양에서 모두 발견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해양이 집중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저희가 뭐 마더 네이처 막 이렇게 자연은 엄마와 같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70%가 해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각을 좀 많이 시키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저희가 농업을 할 때도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멀칭 필름을 깔 때나 비료를 활용할 때나 다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스며들어서 이제 축적이 되고 동식물에게도 축적이 되는 거를 저희가 먹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축적이 이체적으로 되는 또 거죠. 되고. 그럼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어디 뭐 조용한 깨끗한 곳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 숨으면 뭐 모르는데. 이렇게 숨으면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인간에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섭취를 해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예. 먹지만 저희 몸에서 축적되는 양은 그거보다 굉장히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축적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뭐 미세먼지 얘기하실 때도 하셨지만 뇌 쪽으로도 전달이 되고 혈관 따라서 다른 데도 염증을 충분히 일으키고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봅니다. 축적의 무서움은 다음 세대에 전이된다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 저희 몸에 그만큼 플라스틱이 많이 축적이 되겠죠. 근데 다음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정도의 플라스틱 축적량을 갖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묻고 더블로 가는 거네요. 그쵸. 우리 후대에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인데 이건 뭐 내 안 좋은 걸 되물림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